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또 호수공원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과 또 행설수설 인생의 삶을 좀 논해보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니어가 돼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니 글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보다는 어차피 힘들고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 글쎄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한이 있습니까? 말로는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뭐 한탄하듯 말을 내뱉지만 글쎄 그 말이 진심일까요? 진심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상을 느껴 막상 진단을 받고 진찰을 해보니 글쎄요, 좋은 병은 아니고 글쎄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못 쓸 병들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힘이 들겠다고 하는 것, 누가 들어도 저건 참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일 텐데 하고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아프다고 하는 것 아무리 뭐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많이 아파도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경험과 달리 많이 아프다고 많이 아팠다고 해서 덜 아픈 거 아닙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거듭할수록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낍니다. 제가 먼저 번 아마 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아마 전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주제와는 조금 좀 다른 주제지만 이제 세상 서민 에리아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도를 여러 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강도를 여러 번 당했으니까 강도를 당할수록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웃으면서 제가 강도를 당할까요? 아니에요. 솔직한 말해서 처음에만 그냥 얼떨결에 당합니다.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행동들이 강도들의 행동들일까? 어떠한 행동들이 글쎄 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는 행동들일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상만 보고 조금 기분만 좀 언짢을 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도는 얼떨결에 당합니다.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몰라요. 얼떨결에 당하고 얼떨결에 돈 뺏기고 그냥 강도는 어떨 땐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게 뭐야? 이거 놀랬네. 이게 강도구나 하면서 뭐 경찰이 오고 뭐 여러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느낍니다. 그래서 강도는 첫 번째 강도는 무서운 건지 이게 뭔지 모르고 얼떨결에 당하는 게 처음에 강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될 때 두 번째부터 점점 더 무서워져요. 두 번째 더 무섭고 세 번 당하다 보면 세 번째 더 무섭습니다. 자꾸 당하다 보니까 무섭지 않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경험을 쌓고 아주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무서워요. 많이 당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잘 못 느끼죠. 건강을 잃고 아프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냥 또 얼떨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고통이 쌓이다 보면 이거 이상하네, 평소보다 다르네 하다가 진찰을 받고 나면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그때부터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마음고생하면서 투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경험을 많이 쌓고 뭐 더 단단해지고 기술이 좋아지는 거는 글쎄 뭐 운동, 스포츠, 또 예술, 어떤 기술자, 우리 소위가 말해서 기술을 가진 프로페셔널, 그 담당 기술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많이 나아지겠죠. 근데 그런 경험은 나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은 좋은 경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을 쌓고 뭔가를 많이 연습하고 숙련이 되면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더 많은 인생의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 상황의 경험입니다. 좋은 상황의 경험은 쌓을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는 것, 또 범죄에 희생된다는 것, 뭐 강도를 당한다는 것, 뭐 도둑을 당한다는 것, 이런 나쁜 경험, 나쁜 상황은 경험이 쌓일수록 더 무섭고 힘들고 고개가 설레설레 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내가 주제로 꺼냈냐면은 유튜브를 보다가 뭐 아주 경륜이 많으신 그래도 노신사 닥터, 메디컬 닥터, 의사분이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자기의 지나온 그런 삶의 경험, 또 직업으로서의 경험, 그러니까 또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와 상담하면서 아픈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쌓은 그 경험을 전해주더군요. 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주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랑 비슷한 거예요. 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면역성이 웬만한 병은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면역성이 모든 어떤 정말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든가 어떤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든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왔든 어떤 질병의 어떤 기운이 내 몸속에 침투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성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걸릴까요? 겉보기에는 씨름 장사 같고 레슬링 선수 같고 정말 뭐 운동으로 다져진 아주 다부진 몸매인데 어느 날 그 당사자가 소리 없이 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때로는 내 주위에서 저 사람은 참 보기도 건강해 보여. 그리고 행복할 거야. 왜?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주위 상황이 원만하고 그저 큰일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기대했던 그런 친구나 동료 또는 친지 또는 주위에 있는 이웃이 어느 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겠죠. 왜 떠났을까? 또 진찰을 하고 아마 모든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원로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자신도 그 동감하는 거고 저 자신은 이미 그렇다고 하는 걸 저의 프라이머리 닥터를 통해서 여러 닥터를 통해서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던 그 말을 해 주시더군요.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기에는 건강하고 아주 건강체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뭐 메디케어 이 시니어가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메디케어 부분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받는 순간부터 당신은 환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다고 큰 소리 떵떵 쳤지만 메디케어 카드를 갖는 그 순간 당신은 처방약이 생긴다는 것. 100%는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투병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메디케어 카드를 갖고 난 후부터 저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닥터도 처음에는 제가 처음 그 의사를 방문했을 때 많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뭐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고 아픈 데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결국은 몇 가지 검사를 거치고 나니 저는 드디어 환자가 됐습니다.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뭐 제가 유튜브에서 다 밝혔지만 큰 대수술도 몇 번씩 받았고 저는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전해지는 그런 기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홍역을 앓듯이 이런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뭐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독감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예방 주사가 필요한 그러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전염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글쎄 인생을 살면서 건강 관리 잘못하면은 꼭 걸리는 그런 아픔이죠. 대장포진 같은 경우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 어린아이들이 왜 홍역을 한번 이렇게 그 홍역이 걸리면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잖아요. 뭐 한 달, 뭐 어떨 때는 뭐 2달 가는 그런 뭐 글쎄요. 뭐 한 달, 2달 어쨌든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것이 또 어린아이들의 홍역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시니어들도 또 나이 먹은 뭐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특히 성인이 됐어도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저는 그걸 어른 홍역이라고도 제가 말을 했는데 정말 무지무지한 고통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 자신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왜 나를 지나치지 않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나는 꼭 이 고통을 느낄까? 여러 가지 제 프라이머리 닥터들하고 상담하고 의논한 결과 조금 전에 말한 원로 의학 박사 그 박사님이 돼요. 의학 박사님인데 그분의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뭐였냐?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직업적이 됐든 자기 인생의 삶이 됐든 여러 가지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결국은 몸속에 나오는 건강한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그 호르몬의 이름은 저는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 뭔가 슬플 때 나오는 호르몬 이런 식으로 내 몸의 면역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물질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물질들이 줄어들다 보면은
내 면역성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에 모든 어떤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암세포의 어떤 그 나쁜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큰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글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겠죠. 이제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 아픈 것이고 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더 견디기 힘든 겁니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강도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가 높아갈수록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요. 제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그 강도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5손가락이 넘는 수만큼의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많은 수의 강도를 당하면서 내 몸이 받아들인 그 공포심, 정말 어떤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이 모든 것,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환경이 안 좋은 이런 어떤 가난한 지역, 정말 로우 인컴, 그 로우 인컴 에리아라고 하죠. 저소득층 에리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단 1초, 2초, 막말로 길어도 5초, 10초 앞을 모른다고요. 10초 앞을 몰라요.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뭐 가볍게 무슨 누구랑 잠깐 말다툼하고 스트레스야. 누가 자식이 조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야. 누군가 정말 사이가 좀 안 좋은 관계가 좀 있어서 스트레스야. 그런 스트레스는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자신도 정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직업적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의 그 루틴, 그러니까 항상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내 하루의 일과가 있잖아요. 근데 쉬운 말로는 부동산을 하고 보험을 하다 보면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은 리테일 샵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소매상, 하루에 손님들과 수많은 손님들과 이 거래를 하고 그저 뭐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어떨 땐 맞싸움도 해야 되고 말장난도 해야 되고 서로 땡기고 끌어주고 뭐 별 정말 재미있는 희비쌍곡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이것이 한두 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직업상 내 모든 라이프의 인생의 어떤 운명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은 그 말도 못한 스트레스예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이득, 자기의 어떤 유리한 점만 모든 것을 다 정말 looking for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저 노리고 그것만 찾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거는 내가 가져야 돼. 나는 좋은 거를 차지해야 돼. 뭐 협상을 해도 내가 더 많이 좋은 것을 내가 더 차지해야 돼.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정말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 참 힘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더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을 잃죠.
건강을 잃다 보면은 어떠한 질병, 어떠한 나쁜 병이 내 몸에 습격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꼭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 것은 꼭 찾아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목받아야 되고, 내 자식, 내 것만 으뜸이 돼야 인생 사는 맛이 난다고 우리가 아우성치고, 그러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돈놀이 하는 가죽 구두쇠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돈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돈이 많으니까 돈놀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사람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아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보여진 그 모습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 정말 솔직한 얘기로, 글쎄, 그들은 그렇게 표시를 안 내죠. 내색을 안 합니다. 왜? 일단은 겸손하니까. 일단은 자기를 낮추니까. 그저 생색내고 어디 가서 폼 잡지 않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모릅니다. 표현이 안 나오니까. 어떨 땐 그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겠죠. 그 웃음을 보고 아마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우리들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나라에 정치하는 정치꾼들이 잘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가 엉터리가 되고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패거리가 갈라져서 한쪽에 행복하다고 박수치면 한쪽은 울고 충 처집니다. 그러다 또 이게 어느 날 이 신세가 바뀌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죠. 야, 이것도 내가 다음에는 우리 패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다음에는 또 우리 패가 또 나빠지는 거 아니야? 서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편할 날이 없어요. 정치인들의 못난 짓들, 아마 그자들은 또 국민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글쎄, 짧은 순간에 환희하고 그저 짧은 순간에 그저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짧은 순간에 환희를 누리고 행복했던 순간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모든 행복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속성, 영원히 좀 길어야 되겠죠. 길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 줄 모르니까. 이 정치를 하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다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날까 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진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자꾸 자기를 감싸고 자기 핑계를 정당화시키려고 더 자꾸 국민들에게 더 사기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나라냐?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법에 존재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스트레스 또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병 치료하려고 하니 여유가 돼야죠. 형편이 돼야죠. 형편이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100세 뭐 시대라고 하고 100세 뭐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글쎄 100세 시대 오래 살면은 좋겠죠. 근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못합니까? 도리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떨 때 젊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많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어떤 시니어 또 정말 장수를 누리시는 그 시니어들의 나이가 서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정말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을 망정 결국은 세상의 실제 상황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분들이 가보면 자식들도 고생하고 왜? 건강을 잃은 부모님이 솔직한 얘기로 거동을 못하다 보면은 자식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짧은 생을 살아도 건강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가족도 편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본인들 자신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서 더 많은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 시니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런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느 뭐 유명한 박사가 유명한 무슨 의학 박사가 무슨 정치가가 무슨 대통령이 떠들어서 이게 발표되고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각자 그런 어떤 나쁜 상황,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알려지는 그 소식들이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의 그런 어떤 좋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그런 소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니까 이 세상 곳곳에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필요 없는 전쟁, 필요 없는 그런 싸움들, 욕심에 가득 찬 그저 장기 독재자들, 또 이유 없는 괜히 잘 나가는 정부를 이유 없이 자기네들 패거리에 안 맞고 자기네들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고함치고 또 행패 부리는 정말 반역군들, 뭐 나라의 반역군들이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나라가 자꾸 힘들고 나쁜 길로 자꾸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자들, 그게 제대로 된 정신들입니까? 남의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자들. 지금 어느 곳에서 정말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힘들게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떨 땐 같은 민족 또는 같은 민족은 아니더라도 세상 어느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분이 내린 결론 또는 종교적으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겸손해지는 것.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 이 세상의 최고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면은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멸시, 증오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남을 칭찬하는 마음,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배웁시다. 그들의 삶은 어디엔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 가서 나대고 그저 뭐 튀고 자기 자신을 알려지는 게 옳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잔잔한 마음으로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그저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실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투정이나 하고 남숭이나 보고 욕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더 심어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춥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 이만. 오늘도 어두웠습니다. 어서 종소리가 은은히 들리네요. 네, 참 듣기 좋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줄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서 겸손한 자를 찾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